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전보부터 잠깐 하고 뒤에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5까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먼저 비행기를 굳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쳐가는 건데, 요즘은 덤이 커지면서 흙도 빠른 포석, 빠른 행마를 이제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히지 않고 갔고, 그래서 이제 6으로 지켰는데, 이수로는 역시 상대도 빈기를 왔으니까 나도 빈기를 걸쳐가는, 이것도 좋은 수법이에요. 지켰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 굳히는 것도 뭐 전혀 나쁘지 않죠. 이것도 좋은 선택인데 3-3을 팠어요. 이게 3-3을 파면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항상 헷갈려요. 이게 양쪽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3-3을 뒀을 때 타점에 이렇게 이제 짚어오면 이것도 일로 미는 건지 일로 미는 건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게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아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자, 이게 3-3에 예? 구담도 어려워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3-3에 들어왔을 때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조금 달라지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일단 인공지능의 생각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막느냐. 자, 이게 막아서 형태가 이런 형태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정석이잖아요. 요 기본 정석에서 이 다음에 백이 둘 곳이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게 둘 곳이 있죠. 벌림과 협공 좋죠. 그러면 방향이 이쪽이 일단 유력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상대가 내가 3-3에 놨는데 상대가 화점에 이렇게 이제 어깨를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로 밀어야 될지 요로 밀어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석이 어떻게 기본이 되냐면, 요로 밀면 일단 기본은 요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정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상대가 요로 막아오는 것이 좋으면, 다시 말하자면 위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좋잖아요. 이게 상대가 일로 막아왔을 때 좋으면 이게 방향이 일로 가요. 이렇게. 그래야 요 좋은 모양이 이 돌로 인해서 견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막으면 뭔가 얘가 원래 약해야 되는데 뭔가 응원군이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요건 아닌가? 그러면 요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요거는 뭔가 그래도 길이에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큰 자리. 요쪽을 일단 기본으로 생각을 하신다.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은 우리가 요 정도만 해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점수가 깎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들어왔고 여기로 막았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치받는 거와 붙이는 거 두 가지가 쓰이는데, 치받는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게 조금 복잡한 정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 정석을 보통은 많이 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14를 해보고 15 그리고 이제 16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켰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저 장단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눌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가면 이게 뭔가 저위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여기를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수에 들어가죠. 17까지는 뭐 괜찮고 여기도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포석이에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포석인데 이렇게 이제 벌리면 필연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흙은 지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정석 하나만 보시죠. 제쳐 놓고 원래 축이 좋으면 이렇게 제낄 수가 있어요. 어떤 축이냐면 요거는 안 되죠. 이거는 끊겨서 잡히니까 요걸 해놓은 이유죠. 그래서 요건 안 되고 요거를 끊고 요걸 이렇게 잡게 되는데 여기서 요 축이에요. 요 축이 백이 좋으면 그러니까 흙이 축이 나쁘면 이렇게 해서 백이 잡을 수 있으면 이걸 끊는 게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축머리를 흙이 논다든지 해서 이제 복잡한 싸움은 되는데 어쨌든 축이 좋으면 백은 요 장면에서 이렇게 2단 제낄 수 있다. 요 정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축이 나쁘면 여기를 끊죠.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제 이렇게 막아서 틀어 막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띄게 되고 뭐 이렇게나 이렇게 두는 것까지가 정석이 돼요. 요게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두어지는 기본 정석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요 형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늘어서 충분하죠? 이렇게 늘어서 충분한데 세력도 좋고 자세가 좋죠. 충분한데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은 여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요거를 먼저 이제 이쪽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했을 때는 수순이 여기를 먼저 제끼고 이렇게 끊는 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쓰여지는 수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끊게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필연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기본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두니까 흙도 당연히 길을 차지했고 여기는
요거는 이제 여기 쳐들어가는 것을 보는 수법이죠. 이렇게 지키는 것도 있는데 이쪽 쳐들어가는 게 원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정석처럼 많이 쓰이죠. 아, 요거요. 예. 이게 지금 바로 막는 거는 조금 작죠. 왜냐면 지금 초반에 가령 이런 자리만 해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구획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크죠. 손이 그거 막을 때, 막을 때요. 네. 막을 때하고 한 칸 뛰어 들어갈 때. 네. 몇 집 정도 차이가 나요? 몇 집 정도 차이 나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불은 10집 이상 차이 나요. 무조건 10집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받게 되거나 아니면 손을 빼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푹 쳐들어가요. 그래서 일로 뛰어나가는 거와 여기로 연결하는 거, 또 여기로 쳐들어가는 거 등등을 맛보게 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뭐 하긴 하지만 요거 막으면 이게 끝내기 상으로 보면요, 이게 양선수 넉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흑이 제쳐 있어도 선수고요, 백이 제쳐 있어도 선수예요. 그 이유는 손 빼면 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끊을까요? 끊으면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잡혀요. 그래서 이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자리에 들어가요. 흙이 내리는 게 초반에 손해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쇄 당하는 거죠. 봉쇄를 안 당하는. 예, 봉쇄를 예방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봉쇄가 되면 이쪽에 파워가 굉장히 세잖아요. 집 자체로도 굉장히 큰 자리고요. 여기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 자리가 엄청 큰 자리죠. 예. 24 여기를 했는데 이 수는 이쪽이 조금 난 것 같아요. 예. 이 돌보다는 이 돌이 조금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일단 지켜놓고 그 다음에 상대의 약점을 이제 쳐들어가는 이렇게 노리는 거죠. 여기는 백이 뭔가 세력을 쌓아도 쳐들어가서 깰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도 좋은 자리긴 하지만 이쪽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은 이렇게 해서 모양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공격하는 것을 맛보고 있어요. 27. 여기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여기까지 돌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뛰면 여기 지켜야죠. 여기 안 두면은 이렇게 오면은 뭔가 이게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킨다고 보면 이게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뒷문을 열어놨는데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여기에서는 백이 횡마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좀 어디가 더 크냐 이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훨씬 더 크죠. 예.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상대의 가장 큰 공간을 파괴하지 않으면 집부족에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집이 됐다. 이건 너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해서 확장을 했을 때 이거 이제는 탈출로가 없는 상황이 여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두텁게 해놓고 푹 쳐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구사를 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파괴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해서 하면 이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뭐 받아줬다고 하고 이렇게 두 칸 벌릴 여지가 있죠. 뭐 한 칸이든 두 칸이든 벌리면 이거는 안형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건 가볍게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는 항상 여기가 엄청 급소 자리가 돼요. 요거는 두 개를 노려요. 이쪽으로 나갈 때 조금 이 돌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두 번째로는 이 선에 붙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돌을 살리려고 할 때 이 선에 붙이는 것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핵마법에서 뭔가 이게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이 선에 붙여갖고 예를 들어서 끊어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이렇게 요거 두 방을 선수할 수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뒤로 후퇴하면, 안 잡고 후퇴하면 늘어서 요 끊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쪽에 한 집, 선수 한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붙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삼선에 오면 여기 붙이러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늘어서 여기 끊는 것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쉽게 살아버리죠. 또 여기로 끊는 것은, 잘 치는 것은 여기로 끊어서 여기 끊는 단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돌을 타게 할 때 여기 붙이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점. 그러니까 여기가 급소가 돼요. 여기가 급소 오면은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이건 흙이 좋죠. 이거는 이쪽 공격과 이쪽 차단을 흙이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모양 같으면 이거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근데 이쪽에 가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끊음이 될 수가 있죠. 자, 요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금방 했던 요런 자리가 요 한 칸 이렇게 니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런 형태가 굉장히 좋은 형태다. 그랬을 때 요런 거 해오면 이건 반드시 이렇게 막아서 패로 버티셔라. 패로 버텨라. 이거를 후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3-3에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막을지 저쪽으로 막을지 또 이렇게 3-3을 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로 밀지 여기로 밀지 이런 것들은 일단 어느 쪽이냐 그 방향이 상대한테 막혔을 때 내가 바로 이런 것은 이쪽에 백세력이 좋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이 백세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갖다가 일단 1차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요거 하나만 해도 일단 50%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3-3에 판 거는 대단히 좋죠. 지금 이게 날일자도 아니고 눈목자도 아니고 더 멀리 갔죠. 멀리 갔기 때문에 3-3이 조금 더 유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면은 흙이 어떻게 받죠? 이렇게 받아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너무 자세가 좋죠. 자세가. 그래서
실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3-3으로 많이 파죠. 그러면 당연히 넓은 곳으로 맞고,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 칸 띄는 거를 정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는 것보다 이게 실제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자, 요 흙 모양의 약점이 어디죠? 네, 여기가 약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리예요. 이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이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 선에 제쳐 있는 건 당연한 자리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요 한 점이 지금 요거는 이 백은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형태예요. 살아있지만 이렇게 흙이 한 점을 잡으면, 예, 여기를 바로 지켜야 돼요. 예. 요거는 안 지키면 뭐 제끼든지 뭐 해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지켜야 돼요. 그럼 이렇게 놓고 모양을 보면 요 끊어져는 있지만 이 흙의 모양이 엄청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제끼는데요.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하는 게 조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저거를 손을 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손 뺄 수 있나요? 그렇죠. 손 빼도 되죠. 예. 이건 손 빼도 돼요. 여기 지금 보면 13으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러면 이제 한 수 손해본 거죠. 네? 한 수 손해본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 근데 내가 손을 뺐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뭐 이제 하나 뭐 제쳤다고 하면요. 뭐 있거나 호구 치겠죠. 예. 원래는 있는 게 정수예요. 원래는 있는 게 정수인데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자,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 위험하죠. 맞겠죠? 네. 자, 여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일단 따면 살았죠. 네. 물론 이렇게 해도 살았어요. 물론 요건 당하죠. 근데 손을 빼도 살았어요. 손을 빼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렇게 됐는데 패가 난 거예요. 어디선가 중요한 패가 났어. 패감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패감을 썼어요, 상대가.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어요. 이거는 이어서 죽어요. 기곡사로 죽어요. 네, 죽어요. 여기를 하면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상대가 패를 또 하다가 여기를 이은 거예요. 패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도 받았으니까 이것도 받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팩감도 부족하고 해서 패를 해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자, 목에 쳤다 이거예요. 여기서 패기. 여기서 일단 때리고 보자 그러면 죽어요. 여기를 치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를 치받으면 따잖아요. 살았죠. 요게 의외로 시합에 엄청 많이 나와요. 시합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 프로에도 나와서 이거를 착각해 갖고 진 바둑도 있어요. 프로 바둑에서. 요거를 이어 갖고 진 거예요. 패를 해소해 버려 갖고 먹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백이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흙이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깨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기요. 자, 요거를 이어서 받아주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연결이죠.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이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받았어. 뭐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잡아요? 매개 치고 매개.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먹여야 돼요. 금방 했잖아요. 요거 먹였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급수가 되는 거예요. 먼저 먹여야 돼. 그리고 나서 때리면 그때 치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이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수가 안 돼요. 이거는 선수가 안 돼. 근데 요거는 선수가 돼요. 요거는 요게 선수가 돼요. 먹이고 치중 가서. 그래서 이걸 제낀단 말이에요. 근데 제끼면 이렇게 이어서 이게 선수가 안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들었더니 역시 상대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저거 어떻게 잡아요? 보고요? 끊고 치죠. 그렇죠. 여기 먼저 끊어야 돼. 끊고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단수 치는. 이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때리면은 이렇게 치중 가려고. 이렇게 해서 살죠. 이렇게도 사는구나. 살아요. 받으면 안 돼. 여기를 먼저 치중 가셔야 돼요. 요거를 해도 이렇게 가셔. 요거를 하면 이렇게.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요 형태는 여기가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선수다. 선수인 이유는 요 끊고, 요게 의외로 근데 좀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혹시 이게 헷갈리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프로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프로 시합에서 헷갈려 갖고 졌어요. 패를 잘못 써갖고 그런 기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이 본인의 그 절망을 할 정도의 그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2번의 문제는 이거 같아요. 흙이 어떻게 살 거냐.
손을 빼도 되느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 형태에서 흙이 어떻게 살죠? 예, 호구. 예. 호구는 호구인데 어느 쪽 호구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 자, 어디에? 여기, 여기. 예. 여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요. 요로 하면 큰일 나요. 끊어서. 이거는 잡혔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돌들은 이제 사족이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요. 요거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관계없어요. 예. 어느 쪽으로 하든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이 막혔다. 그럼 반드시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방향이 달라지죠. 이쪽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다. 이런 모양이 있다.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될 때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 요거 살 수 있나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호구를 치든지 간에 끊으면 단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요 형태는 요 뒷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두 개가 있죠? 양쪽으로 세 개가 되어 있으면 손빼도 살아요. 대체적으로. 꼭 무조건 산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한 90%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건 조금 다르네. 요거는 이제 여기를 놔야 사는 거고요. 아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저기에 손을 빼도 거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져 있을 때는 거의 사는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 문제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이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돌이 끊깁니다. 네, 여기를 이제 탁 두면은 돌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만 한 수 또 두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전 두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두시는 거하고 베개 한 칸 뜰 때 이렇게 두시는 건데 두 개 다 나빠요. 자, 그럼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세요? 없다라고 하면 네, 없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일단 무조건 변 차지인데 이게 지금은 요게
이쪽 모양 벽이 커져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변으로 두신 게 먼저입니다. 자, 실전은 어쨌든 요거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요. 자, 있고, 자, 이 들여다 보시고, 자, 있고, 자, 요렇게 이제 아까 요거 잘 두신 거다 말씀드렸죠?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실전에 여기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나고 여쭤봤어요. 이거 왜 두셨냐고? 뭐 이유가 너무 이제 흔한 얘기입니다. 요거 나가서 여기 견제에서 좀 뭐 커지는 것 좀 막고, 네, 요것도 해서 요것도 공격도 좀 해보고, 뭐 이게 두세 가지 이유. 네, 그러니까 다, 그거는 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쪽을 깨고 싶어요.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상변에 깨고 싶다. 네. 첫 수가 어딘가요? 네, 호구자리 더 놓고. 넘는 수가 있잖아요. 네, 막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 놓으시면 되고, 일로 두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똑같이 벌릴 수 있다면 벌리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점이 기본 위치예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귀에서는 3, 3이 기본 급소, 변에서는 점이 기본 급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수는 뭐 저기도 깨고 뭐 이것도 공격한다라고 하시는데 저기도 못 깨고 여기는 공격은 더 안 되고. 네. 흙이 이제 여기 쌍리 쓴 거는 이제 잘못 쓴대요. 그리고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 또 떨어뜨리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붙으면 자충이다. 이제 그 얘기 또 많이 하는 건데, 이게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안 두셔야 될 때 꼭 두셔갖고. 네. 끄는 거 잘 두셨고, 네. 늘고, 네. 두점머리 때리고, 자, 만약에 백이 끊었다라고 하면 위치가 이상한데, 흙이 마무리는 깔끔하게 어떻게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늘고, 네. 이쪽 연결하면은, 네. 마늘모로.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어정쩡하게 두는 게 이도 저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둑은 아까 끝내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 변으로 벌릴 수 있으면 다 벌리시고, 네, 중앙은 나중에 천천히 두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었고 이제 변으로 이제 다가갔는데요. 자, 이 모양에서 흙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흙이. 네. 흙이 어떻게 될까요? 네. 수가 나냐 안 나냐 그걸 묻는 건데, 안 두시면은 치받고, 네, 막으면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은 흙이 다 집이 없죠. 그래서 받으셔야 되죠. 네. 이 만약에 이제 뻗ing기면 어떻게 되나요? 버티면은, 네, 일단 뭐든지 누군 다 나가셔야 돼. 막으면은, 네, 하나 이제, 네, 끊어놓고, 여기서 어떻게 두시나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젖히시면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네, 끊고, 네, 넣을 때, 네, 이제 이렇게 두시면 다 죽어버려서 그래요. 네, 받으셔야 돼요. 그 얼마 전인데 이게 사실 이제 요건 좀 요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두셨는데 이제 밀었어요. 그 백은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뛰어 나가야 되죠. 근데 젖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수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젖히고 2단 젖혔어요. 그래갖고 죽어버렸어요. 네, 끊어서 이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어버렸죠. 근데 항상 자기 돌이 잡히는 거는 상대 돌을 잡고 싶은 욕심을 부리시다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이제 그런 수입니다. 잡히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이없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여기 이제 두셨는데요. 다가왔죠? 요거 이제 받고 이제 끝나셔야 되는데 이제 손을 빼셨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한 칸을 띄었는데, 자, 이 수는 지금
흙 잡으시는 선생님이 행마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돌 한 칸, 요것도 한 칸. 그러니까 굉장히 행마가 좋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나와 끊는 수까지 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로 아주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백이 연결을 어떻게 하죠? 항상 공격은 기술인데 수비는 이게 마음이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수비는 그냥 지키신 걸로 끝나야 돼요. 네. 네, 지키는 걸로 끝나야 돼요. 여기서 생각하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는데 생각하시면 빨리 두시라고 막 구박하려고. 근데 문제는 구박을 해도 안 두셔. 문제는. 제발 좀 이으라고. 빨리 두세요, 빨리 두세요. 하는데 꼭 생각을 하셔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던 이렇게 두신 게 이게 실수죠. 예, 뭐, 당연히 나와 끊는 건 아니지만, 호구를 딱 쳐버리니까, 애꿎은, 이 돌 두 개가 그냥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네. 하여튼 뭐, 좋은 이선 처리가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선을 두시는 건요, 이 상대에게 빚지는 일이에요. 이선에 제가 수없이 이제 이선 두시려고 할 때는 일단 확인하고 두셔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선의 돌이 태생적으로 자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선 두실 때는 이게 상대에게 수도 많이 나고 뭐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못 두셨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요걸 하신 다음에 이 바둑에서 이제 훌륭하신 거는 여기를 어쨌든 계속 안 두신다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 이때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여기를 두고 이제 시선 여기에 쏠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슬슬 두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안 두셨다는 거는 어쨌든 두 분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신 건데, 이 붙인 거는 수비를 할 때는요, 그냥 받고 끝나야 돼요. 그냥 정확하게 지키고 끝나셔야 돼요. 네, 이거 괜히 이제 수비하실 때 기술 쓰시면 망해요. 이제 백이 젖히고 일단 넣을 때, 네, 여기서 뭐 있기만 해도 또 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여기서 이제 역시 콕 집고 막으셔야 되는데 푹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뭐 수비하다가 망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비하실 때는 그냥 딱 참고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백이 일단 급소를 때리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굉장히 이제 좋은 수가 나오는데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식으로 흙이 뒀을까? 뭐 쉬우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일단 당연히 넘는 게 막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막았을까라는 겁니다. 흙이. 네. 하나 젖히고, 그리고 이게 잡는 수가 있잖아요. 막을 때 손 빼고 어떻게 두죠? 네. 이렇게 두시는 게 최고 둔수고, 네, 이렇게 두셔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뽑히신 겁니다. 자, 백이 붙여간 수는 어쨌든 타악의 맥입니다. 흙이 여기서 덜컥 막으면은 패가 돼요. 네, 이쪽으로 두시고 호구를 딱 치겠죠? 뭐 뒤늦게 단수 쳐도 어쨌든 패가 되는데, 여기가 흙의 모양이잖아요. 자기 모양에서 패 나면은 어쨌든 이제 불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두셔야겠습니까? 네, 호구 자리 급소가 여기죠. 네, 잘 두신 수. 자, 마늘모 두시고 있고, 자, 이 마늘모로 이제 넘는 거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늘었고, 네, 젖히고, 자, 막을 때, 자, 이 호구를 두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살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이게 들어가시고, 실전도 들어가시고, 네, 막아야 되겠죠? 자, 치중.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로 잡히는데 지금은 안 잡혀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 네. 여기를 콕 두시면은 이 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실제 문제 풀이 하실 때와 실제 바둑을 둘 때는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제 천천히 보시면 산수 찾는데 네, 못 견디고 네, 이제 이걸로 이제 잘못 두셨어요. 자, 끊고 이었을 때, 자 여기서 일단 요거는 지금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네. 흙이 어떻게 두죠? 자, 여기를 어떻게 두죠, 여기를? 네. 약점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꽉 있고, 그러면 나오면은, 자, 어떻게 두죠? 저 돌이 나가야 됩니다. 네, 모양의 급소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나이자 두시면 또 이제 일 나죠. 나이자 두시면은 또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호구 자리를 두시면 안 막히죠. 네. 자, 여기 이제 붙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젖히시겠어요? 참고로 젖힌 쪽이 잡히는 거죠. 일로 젖히면은 이제 끊었을 때 일로 터져 나온다는 얘기고, 일로 두시면은 끊었을 때 저기로 터져 나간다는 얘기죠. 어느 쪽을 버리시겠어요? 네, 좁은 쪽을 버리셔야지. 예,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두시고, 끊으면 일로 나가셔야 돼요. 네. 백에서 이제 이렇게 두시는 게 정형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저런 수들을 많이 두세요. 흙은 또 어떻게 풀어갈까요? 저 모양은. 네,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급선을 더 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고, 젖히면은, 네. 단수 치시면은, 네, 되죠. 자, 이제 넣으신 게 불필요한 수고요. 자, 밀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이제 씌우고, 백이 나와 끊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또 당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이 처리를 잘 했죠. 자, 여기 단수 치시고, 따내고, 요거 단수까지 쳐놓고, 자, 있고, 자, 여기서, 네, 여기 약점을 지켰으면 어쨌든 잡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좀 불필요한 신수. 자,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었고, 이쪽을 이제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불필요한 신수가 나와서, 백이 살았죠, 이제. 찌르고 맞고, 네, 있는 수가 선수가 됐어요. 네. 있는 선수 되고, 네, 여기 이으면은, 여기서 이제 저 형태는 이제 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모양은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백이 살긴 살았는데, 백이 사실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바둑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지금 흙이, 한번 판을 여유있게 한번 보시죠. 네. 선생님, 어디에 두시겠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흙이다.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귀는, 예, 귀는 강한 돌이죠, 백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어떤가요? 네. 백도 여기는 또 어떤가요? 그렇죠? 네. 흙은 요 형태가 어떤가 보시면 되고. 네. 또 여기. 네. 요도,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원래 여기선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우선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쪽을. 흙의 형태가 매우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흙이. 어디가 약점이 있을까요? 네. 이쪽은 이제 붙여져 있잖아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이제 끊어라가 되잖아요. 끊으시면은, 네. 여기를 이제 잡으시면은 뒤로.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제 90만 회가 함정수에 관한 거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전화 오신 게 여기 함정수가 알려주는 것이냐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함정수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딱 근본 그 딱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정수 쓰는 사람은 한탕 해먹으려는 거고, 함정수 당하는 사람은 상대가 미끼를 건 거를 이렇게 먹으려고 한 거죠. 그럼 결국 양쪽 다 뭐겠습니까? 예, 욕심인 거죠, 욕심. 예, 그 욕심을 빨리 이기고 싶은 욕심. 한쪽은 뭔가 잡고 싶은 욕심. 그런 거에 딱 끌려드는 게 함정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전화 때문에 저도 알게 됐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먹히는 기력대가 있긴 합니다. 그게 딱 4단, 5단 언저리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래서 연락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세요. 이거 함정수가 가르쳐준 데 아니냐고. 예, 잘 말씀드려도 이미 함정수에 꽂히셨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네.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두시고요. 밀고 나갔는데, 그 약점, 이거 지킨 건 이제 잘 하셨고요. 꼭 이제 흙이 무조건 못한 건 아닌데, 이 정도 하시면 훌륭하게 잘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구석으로 안 갔죠? 네, 그래서 잘 두신 거고, 여기서 이제 흙이 두 칸으로 다가간 수가 이제 잘 두신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모양을 흙이 펼쳐 놓으면은 이 백의 입장에서 이제 이쪽으로 걸침을 갔는데, 실전에 이게 잘 둔 수일까요? 못 둔 수일까요? 이제 지금 굉장히 잘못된 수입니다. 많이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백은 어떻게 두셔야 되냐? 네, 여기 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자, 이 항상 이게 여기 내가 어쨌든 뺏기면은 조급해집니다. 바둑을 잘 두면 잘 둘수록 급해집니다. 왜냐면 상대가 얻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둑판의 이제 구조가 항상 귀가 네 군데고 변이 네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둬도 내가 뒤따라가도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약한 돌만큼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약한 돌이 생기면 이제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약한 돌을 방치하고 이렇게 서두르시는 게, 이런 게 이제 나쁜. 근데 바둑이 약한 분들은 저렇게 못 두는데, 좀 두신다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두세요. 따라서 흙은 여기서 협공이 있고 이제 구침이 있는데, 이 요대로 공격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침을 하시고, 상대가 이런데 이제 어떻게 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꺾어서 공격을 가시는 게 정답이겠죠. 실전에 협공을 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막는 방향도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뒀고. 자, 여기서요. 여기와 여기 돌이 갈라지면은 좀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나쁜 수가 이렇게 두시는 게 제일 나쁜 수예요. 이게 쓸데없이 붙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한 칸을 띄시면 제일 무난한 거고. 네, 요것도 좋죠. 네. 근데 원래 요거는 밀고 둬서 끊기는 약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때문에 수가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상대의 돌에게 쓸데없이 붙어봤자 마음만 앞서신 겁니다. 자, 도전머리는 때리셨고, 젖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밀고 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두 눈 딱 감고 어떻게 두셔야 됩니까, 이게. 네. 여기 막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좁은 지역에서 수를 내려고 하셔봤자 별거 없는 거죠. 네, 이게 잘못 둔 수. 네, 어쨌든 이제 해서 흙은 지금 뭐 두긴 두셨는데 뭐 별 이득이 없고요. 자, 마늘모를 둬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고, 백이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나눠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고, 자, 있고,
네. 자, 요 돌이 이제 두 점이 어떤 돌이냐. 네, 그거 판단하신 게 내가 명쾌하게 되면은 그래도 예, 5단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요석이냐 폐석이냐.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돌이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 4, 6, 8, 10집 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두 점을 살리지 않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두셔야 돼요? 예. 여기를 어떻게 두셔요, 여기를? 이게 폐석이다 생각하셨다면. 네, 아예 안 두셔야 돼. 아예. 네, 손 안 둔다는 걸 알아. 그럼 아예 이제 어디에 두셔야 돼? 아예 안 두고. 네. 여기서 지금 한창 벌어졌죠? 그러니까 바둑은 대각으로 가셔요, 대각으로. 네, 그래서, 예, 얘들은 상대가 이렇게 집이 생겼잖아요. 그럼 대각으로 가시면은 나도 이제 어떤 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 그래서 요게 아직 미련이 남으신 수야, 이게. 그래서 두 점 안 움직이신 거는 수준을 그래도 보여주셨는데, 그냥 여기부터 두셔야 됩니다. 변부터. 여기 이제 흑도 수준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띄면은 요게 잡을 수 있지만, 폐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가셨는데, 이건 두 분 다 어쨌든 돌 두 개를 안 살렸으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이 수가 이렇게 좋은 수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 간격 유지가 중요한데, 요 모양에서 흙이 요 돌이 어쨌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점을 어떻게 두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본 간격이 한 칸 한 칸이거든요. 간격이 아주 적당히 잘 두신 거예요. 자, 상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걸쳐 왔습니다. 자, 붙이고, 젖히고. 제가 아까 요석과 폐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두셨던 것 중에, 제가 아까 이게 5단 정도 되면은, 이게 아주, 이거 하시면 좋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뭐 3단이면 난 못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이유가 아주 뭐 턱없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한 점이 안 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빼고 딴 데 두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흙이 요걸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을 잡으시는 선생님께서 호구를 치셨어요. 기본적으로 잘 둔 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흙이 이거 둔 수는 좋은 수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어디에 두셔야 돼요? 많이 둔다라고 하면 이제 항상 우리가 고급자가 되시려면은 급소 자리가 보이셔야 되거든. 급소가. 네. 급소 자리는 일단 여기가 급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상대가 두 개 만들고 이 선은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풀어 가시는 건데, 어쨌든 이 선 두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저를 쳐다봐요. 바둑판을 쳐다보려고 날 쳐다봐요. 이 선 둘 때 따라두지 말라고 맨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모양은 이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어제 손을 뺐어. 예, 그건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여기 단수를 쳤습니다. 또 저를 쳐다봅니다. 예. 이제 또 손을 빼셨어. 흙이 상대방이 따내셨어요. 그 백은 어떻게 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손을 뺐어. 예. 또 상대가 또 뒀어. 그게 잘 두신 거거든요, 어쨌든. 왜냐면 이게 살아있는 돌이니까 뭐 받아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 손을 빼셨잖아요. 근데 하나까지 되는데 세 개는 못 버리는 거야. 3단이 되시니까. 결국 이걸 움직여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래서 다 잘하신 거 다 이제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 이하 분들, 우리 여기 3, 4단 레벨의 분들도 내가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안 되는데 요 바둑에서 이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마지막 때 어쨌든 백도 안 살리고 또 여기를 안 뒀잖아요. 그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단, 4단 때는 마지막을 못 버티신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제 다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잘 안 되는데
네. 단수를 치고 따내고 자, 이 모양에서요. 이것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어려운 정석인데 알파고 정석인데 두 분이 아주 잘 쓰셨어. 요거는 이제 좀 실전 모양은 아닙니다만 역시 이제 4단 분들 바둑인데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셔야 돼요?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제일 나쁜 게 요거 단수 치기 제일 나빠요. 네. 패가 내면은 흙집이잖아요. 흙집에서 패 나면은 내 집에서 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빠. 느는 거는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면 바둑은 어떤 곳이든 간에 급소가 꼭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급소가 어딜까요? 귀에서 벌어지는 모든 변화의 1번 급소는 예, 무조건 3-3이에요. 예, 그러니까 3-3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요거 빵따름 했지만 나도 이거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넣으셨어요. 뭐 이거 안 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백 잡으신 분이 젖혔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든 수예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흙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었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핵심이 단수를 안 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넣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은 흙이 만약 여기 넣으면은 요로 치시면 되고, 요로 따라가면 절로 치면 되고. 네. 근데 미리 쳐버리고 이으면은 여기는 흙이 안 둬도 되니까 선수권을 뺏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자, 근데 실제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4단 분해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 해요. 하고 왜 안 두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제 사활이 약하니까 잡힐 것 같아서 안 뒀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끝까지 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3단, 4단 내 분들은 도서 죽은 기억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또 괜히 움직여봐서 내가 또 죽을까봐. 자, 여기서 이제 백의 다음 수는 여기서 두시는 방법이 있고 일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나가시는 게 먼저죠. 일단 나가셔야 돼. 자, 그러면 머리 때리면 또 일단 나갈 만큼 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늘고 어쨌든 이제 막습니다. 자, 이렇게 막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데, 어렵긴 합니다만, 백이 급소가 어딜까요? 네. 일단, 네. 3-3이 1번 급소고, 2번이, 네. 요 자리에 두시면 이제 3인 거예요. 그러면 오더라도 막고, 하나 두시더라도, 네. 두고, 딴에도, 네. 뭐 여기다 여기 두시면 이제 내 모양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활은 급소만 찾으면 어쨌든 안 죽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저런 거를 못 해보니까 중도 포기를 많이 하셔요. 중도 포기.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귀에서는 끝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 실전에 잠깐 가보면요. 이쪽을 끊고 네, 이쪽을 잇고 네, 한 점을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 바둑처럼 이렇게 두셨는데, 자, 요렇게 됐을 때, 흙이에요, 백이요. 자, 단수 치는 게 있고, 예, 한 칸 뛰는 게 있고, 느는 게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네. 네. 지금 항상 한 칸 간격이 기본 행마예요. 한 칸으로 두셔야 돼요. 네. 단수가 제일 나쁘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패석이거든요. 네. 늘은 거는 어쨌든 좀 늦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됐는데 백이 여기 또 두려고 합니다. 백이. 그럼 백은 자 이렇게 둘까요? 아니면 이렇게 둘까요? 어느 쪽으로 같은 한 칸으로 나가는 건데 어느 쪽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변 쪽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흙이,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요. 뭔가 이제 추워져요. 뭔가 떨립니다. 상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압박을 해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앙으로 난 수비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한 수비예요. 네, 여기로 걸리셔야 됩니다. 자, 상대가 세력을 이렇게 펼칩니다. 자, 이것도 이제 5단 레벨의 분들. 여기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것도 하나만한 수예요.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로 오면은 백에게 여기를 뺏겨요. 4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아마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